안녕하세요. 도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24년 갑진년의 운세 해석 핵심 포인트 이제 두 번째 시간이고요. 지지의 합충 형파의 원진기문 11신살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타이틀에 이제 비법 공개 이렇게 올려놨는데 좀 거창하긴 한데 왜 이렇게 제가 제목을 또 타이틀을 올렸냐면 저도 이제 사주 공부하면서 뭐 참고 삼아 다른 선생님들 유튜브를 좀 많이 보거든요. 그런데 이 갑진년이나 뭐 월운이나 세운에 대한 영상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내용이 이 갑진년이라는 해가 어떤 해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일반적인 설명하고 또 일간이나 일주별로 이렇게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이다. 뭐 그런 이제 강의들은 많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해석이 되는지, 그쵸? Why? 그다음에 어떻게 해석을 해서 그런 내용이 나오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우리가 사주 공부를 한 그런 도구들 있잖아요. 합이나 충이나 원진이나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적용을 해서 그런 해석이 나온다라고 하는 그런 거에 대한 강의는 별로 없습니다. 뭐 영업 비밀이라고 생각하셔서 그런 강의를 안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사주 공부하시는 분들의 어떤 그런 가려움증이나 그 니즈를 좀 해결해 드리고자 저도 공부하는 입장에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해 볼까 해서 이 강의를 지금 찍고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 한 3년 정도 되거든요. 3년 정도 됐는데 어제부로 어제 12시부로 이제 구독자가 드디어 1만 명이 되었습니다. 변변치 않은 제 유튜브 채널을 찾아와 주시고 또 구독까지 눌러주시고 조회도 많이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이제 들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성장해가는 도훈사주TV가 앞으로도 더 되도록 하겠고요. 이 시점에서 이제 제가 이 운세 강의를 한 두세 달 정도 해서 일주별로 이렇게 쭉 할 거고, 거기에 이제 마무리가 되면 지금 제가 하려고 했던 강의 중에 제 유튜브 채널은 정말 사주 공부를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고 싶어서 제가 진짜 대가 없이 직장 생활 하면서 틈틈이 올리는 강의거든요. 지금 이쯤에서 10,000명 됐으니까 한번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고자 이제 뭐 사주 공부 입문 강의로부터 생극제화, 그 다음에 천간지지 각각, 그 다음에 십성, 그 다음에 십이운성, 합충형파해, 그리고 십이신살. 이제 뭐 추가해서 제가 이제 뭐 라이브 방송한 강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주 공부하는 법, 공부 요령,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무엇을 공부할 것인가에 대한 이런 것들을 대략 한 350강의 정도가 지금 업로드가 돼 있습니다. 사주 공부 시작하시는 분들은 뭐 제 유튜브 채널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그런 노하우하고 사주 공부에 도움이 되고자 여러 가지들을 이제 설명을 해놨으니까 입문부터 차근차근 이 재생 목록도 만들어 놨거든요. 순서대로 공부를 해 보시면, 그쵸? 아마 사주를 보는 눈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자, 사주를 보는 이 방법, 운을 보는 거죠, 운. 자, 이 운을 우리가 사주 공부하는 궁극적인 목적일 수도 있어요. 물론 이 명을 또 잘 읽어야겠죠, 명.
그래서 우리가 명운, 운명이라고 하는데 이 명이라는 게 우리가 사주팔자 원국을 얘기합니다. 먼저 이 사주팔자 원국을 정확히 해석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은 이 운이라는 것도 뭐 대운도 있고 세운도 있고 뭐 월운, 뭐 시운까지도 있는데 이 대운은 10년간의 어떤 월주를 중심으로 이렇게 나의 환경이라고 10년 볼 수 있는데 세운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운을 읽는 데 있어서 그 해에 가장 두드러지는 이제 어떤 사건 사고를 예측해 볼 수 있는 그런 기운이다. 그래서 그거를 읽는 사주를 보는 방법은 제가 이제 그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중복되지만 말씀드리면 이 갑진이라는 자, 이 진을 밑으로 써볼까요? 이 천간이죠. 천간. 진이 이제 지지고 이 갑진이라는 해가 이제 들어왔다고 하면 이 천간을 읽는 방법은 이 갑목과 연결해서 갑목이 들어와서 다른 글자와의 어떤 생극재화를 읽어주는 겁니다. 이 생극재화는 이제 우리가 십성의 모습을 읽어주는 거죠. 뭐 편관이 이 갑목이 뭐 인성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요, 관성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식신상관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읽어주는 것이고 이 진이라는 글자는 그러니까 이 천간은 드러난 모습, 그 다음에 어떤 일의 어떤 성패 잘 되냐 안 되냐 이거를 우리가 이제 읽어주는 거다. 지지는 우리가 배웠던 합, 그 다음에 충, 형, 파해의 어떤 그런 우리 인간사에 치고받고 하는 사건 사고를 읽어주면서 여기에 이제 12신설 중에 원진기문설이라고 있잖아요. 원진기문은 지지의 두 글자끼리 어떤 글자가 만났을 때 삶의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좀 읽어줄 때 유용한 도구고, 그 다음에 12신살이라고 해서 우리가 뭐 화개살, 뭐 역마살, 뭐 천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들을 이 진이라는 해가 들어와서 만들어지는 그 해의 12신살을 읽어주는 게 이제 지지의 모습을 읽어주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이 천간과 지지라고 하는 이 관계 속에는요, 이 이제 그 왕세하고 그렇죠? 강약을 읽어주는 모습이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 뭐 지지에서 지장간에서 어떤 글자가 올라왔냐 하는 이 통근과 투간, 뭐 이제 투출 의 기운을 읽어주면서 지지에 천간에 어떤 글자가 있을 때 그 운의 색이나 상태나 이거를 보는 12운성이라고 있습니다. 12운성, 뭐 장생이다, 걸록이다 하는 12운성을 읽어주면 운을 읽는 기본적인 방법들은 다 세팅이 되는 겁니다. 운을 본다는 거는 쉽지가 않아요. 사주 공부를 웬만큼 하시고 그 기본적인 이론이나 도구를 아신 상태에서 운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착각할 수 있는 게 사주 공부를 많이 하면 사주 8글자 이 원국을 이렇게 보고 뭐 이제 거기에 따른 대운이 있겠죠. 대운. 그리고 대운 속에 있는 갑진년 같은 세운, 1년의 운이 있으면 사실 보면 이게 저절로 이렇게 술술술 읽히고 저절로 보일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렇긴 합니다. 이게 이제 종합적으로 보이게 되면 그 단계에 그 경지에 이르는 거죠. 이런 거 하나하나를 이제 따져서 이게 단식 판단이라고 하는데 하나하나 단식 판단이 여러 가지 이렇게 모여서 그게 이제 종합적인 사주 분석에 대해서 해석이 되는데 그냥 나오지 않아요. 이런 것들 뭐 합이다, 충이다, 원진기문이다를 그것들의 의미와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차근차근
읽어내는 게 사주 운세 풀이거든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보면 저도 이제 공부해서 미친 듯이 해서 지금은 이런 것들이 어플에 의존하지 않아도 사주 그 만세력 어플은 사주 원국과 대운이나 세운 정도만 참고하고 나머지는 그게 써 있잖아요. 어플에 원진이다 뭐 아니면 뭐 12운성의 걸록이다 이런 것들을 보지 않아도 이제 저절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스캔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이제 사주 해석을 하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천간은 지난 시간에 했고 이 갑진이라고 하는 운이 이제 들어왔다. 그러면 이 지지는 진이잖아요. 이 진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그것은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다 말씀드리고 설명했으니까 진의 의미나 뭐 이게 목기운도 있고 수기운도 있고 토기운도 있고 그건 설명 뭐 용의 기운이다 바쁜 시간이다 이건 생략을 할게요. 궁금하시면 이제 앞전 강의 들어가서 전체적인 개요 총론 강의에 자세하게 설명해놨으니까 보시고 이 진은 일단은 이게 이제 십성적으로는 편제다 그쵸? 그리고 십윤성적으로는 자체는 쇠지다. 그리고 이게 백호살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결코 약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 간목이 진에 있는 지장간에 을계무를 품고 있어서 이 을계무가 갑진년에는 어떤 이제 내 사건 사고나 천간에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이 입고나 계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글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지인이라고 하는 글자가 들어와서 진과 입고 계고는 이제 충과 축이나 형을 할 때 원국에 있는 글자가 입고 계고가 되는 어떤 그런 현상도 읽어줘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뒤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이라고 하는 글자가 들어왔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합을 봐야 되잖아요. 합은 어떤 게 있죠? 육합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육합. 그 다음에 방합, 삼합. 그러니까 진과 관련된 육합, 방합, 삼합. 이게 진이니까 갑진에. 그러면 육합은 지지 어딘가에 그쵸? 년지든 뭐 일지든 시지든 유라는 글자가 있으면 육합의 작용이 일어납니다. 육합은 우리가 뭐죠? 일단 남녀의 합, 육체적인 합, 약간 에로티시즘적인 이제 합이기 때문에 육합이 있으면 그 내가 싫든 좋든 어떤 연애사가 뭐 기혼자든 미혼자든 발생할 수가 있다, 묶인다 그런 의미가 있고 또 이 방합은 우리가 이 목의 방합, 그러니까 진이라는 글자는 실제로 인묘진의 봄에서 여름으로 가는 어떤 그런 모습인데 단독으로 있으면 토의 어떤 현상을 띠지만 그쵸? 그 옆에 사주 원국에 인이나 묘가 있으면 이 진토는요 목의 기운으로서의 방합적인 작용을 이제 봐야 됩니다. 그게 이제 방합이고 자 삼합은 신자진이죠. 신자진 수의 삼합에 있어서 진이라는 글자가 이제 날라 들어오니까 사주에 신금이나 자수가 있다면 일지나 연지, 시지 어디에 있다면 이 진토는요 토의 어떤 작용보다는 이게 수의 묘지로서의 어떤 마무리하는 글자로서의 수의 기운을 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제 읽어주는 게 중요하다. 그렇죠? 그 다음에 합, 충. 자, 충은 진술충이 있겠죠? 진술충은 우리가 토의 충이니까 우리가 붕충이라고도 하고요. 붕충. 거의 붕은 이제 법붕이거든요. 법붕. 그래서
그러니까 이 같은 토끼리니까 뭐 충력이 없다, 뭐 충기운이 약하다 하지만 아닙니다. 이 진술충은 또 같은 토라고도 보지만 이 진은 자 우리가 신자진에 자 우리가 수삼합의 묘지고요. 이 술은 인호술 화삼합의 묘지로서 이것은 좀 화기운이 있죠. 그러니까 수하고 화하고 서로 반대되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또 이 진이라는 것은 임묘진, 이 목방합의 그쵸? 봄을 마무리하는 글자고 이 술은 계절적으로 보면 신유술, 가을을 마무리하는 글자니까 서로 겉모습은 토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어떤 주변에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나하고의 어떤 대립이나 변화변동, 충의 관계가 이제 형성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붕충이기도 하지만 이 진술충이 있으면요 어떤 배신이나 배반의 어떤 모습도 우리가 그쵸? 내가 잘 아는 내 친구와 어떤 그런 일의 틀어짐을 그쵸? 변화 변동을 또 읽어줘야 된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진이라는 글자가 날라 들어왔기 때문에 지지에 술토의 글자가 연어를 시에 있다면 이 술토는 반드시 이제 충이 있고요. 술토의 입고나 계고 현상을 체킹을 해주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술에 있는 지장간이 자, 신정무가 천간으로 입고가 되는 아니면 지지로 계고가 되든 천간으로 계고가 되든 지지로 입고가 되든 이 현상을 술토 갖고 계신 분들은 좀 유념해서 잘 보셔야 된다. 요거를 이제 좀 이따 설명 드릴 거고 형 있죠 형. 자 형 토에 관련된 형은요 축술미 형이 있습니다. 축술미. 보니까 우리 진토가 빠져있네요. 올해 들어오는 갑진. 그럼 형살이 없는 게 아닌가요? 아닙니다. 이 진은 진진자형이라고 해서 사주에 진년이 갑진년이 들어왔잖아요. 사주원국에 진이라는 어떤 글자가 있으면 이 진진자형이 두 글자가 겹쳐짐으로써 생기는 어떤 그런 형살이 또 있습니다. 그걸 읽어주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자세한 설명은 아니고 어떤 것들이 있다고 말씀드리니까 진진자형이 있으면 뭐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생기겠죠. 문제 현상 그것은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거고 축술미는 없다. 축술미 사명에는 해당은 안 되지만 이 진토가 다른 이제 형사로 그냥 진진자형만 보면 된다. 그렇죠? 파 있어 파. 합충형 파. 우리가 파 할 때 자 파는 6개가 있죠. 여기서 이제 진과 관련되는 것은 축진파인데 사주에 축이 있는 분들은 이 축진파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파라는 것은 깨진다. 그냥 깨진다. 내부 분열이 생긴다. 예기치 않은 어떤 변화를 느낀다. 변화가 있다.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파는 여러분들이 그 아주 중요하게 막 이렇게 막 중점적으로 보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제 서브 어떤 마이너적인 그쵸? 보조적인 수단으로 파를 읽어줄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파도 또 여러 가지 사람의 일 사건 사고를 읽는데 또 잘 맞습니다. 그러니까 파 6개 여러분들 외우고 있나요? 복습하는 의미에서 한번 써볼까? 자 해인사에 온 오묘한 신사가 자유 미술을 추진하니 그 학파가 파했다.
좀 유치하지만 저는 공부 처음 할 때 나름 이런 문장을 만들어서 파를 외웠어요. 이게 이제 파했다 해서 파를 이제 그 대입을 했고, 자 해인 그대로 써볼게요. 해인 오묘 오묘파 신 자유파 미술 술미파 추진 축진 제가 축진파죠. 그래서 6개거든요. 요렇게 아직 못 외우신 분들은 요렇게 일단 외우시면 쉽습니다. 자, 이 인해라고 하는 것은 육합이면서 파죠. 오묘파고, 사시는 육합이면서 형이면서 파입니다. 합형파. 자유는 귀문이면서 파고요. 술미는 형이면서 술미 형이면서 또 파. 축지는 그냥 파 작용이 있다. 파. 해. 그다음에 이제 합충형파의 해를 보면, 자, 해 6개 있죠. 해 6개를 먼저 좀 써볼까요? 해. 저것도 어떻게 외웠냐. 미자랑, 좀 유치하죠. 미자랑 신해가 둘이 이제 유술 먹다가 술을 먹었다는 거죠. 어떤 술 유술 먹다가 오죽하면 인사도 안 하고 진노해서 해하겠냐, 해치겠냐, 이렇게 외웠거든요. 한번 써볼까? 자, 오랜만에 하려니까 좀 쑥스러운데, 자, 미자 자미해, 미자해, 신해. 자, 신해, 신해해, 유술해, 오죽하면 오축해, 인사해, 진묘해. 그러니까 미자랑 신해가 술 먹다가 오죽하면 인사도 안 하고 진노해서, 그러니까 진묘해서 해야겠냐, 이렇게 이제 외웠는데, 이 미자 잠이라는 것은 해도 되지만 잠이 원진도 되죠. 같이 이제 보시면 되고, 신해는 이제 해, 유술. 자, 유술하고 진묘는요, 지금 이제 우리 갑진년에는 요 진묘가, 그쵸? 이 진묘가 해작용이 있는데, 유술하고 진묘의 특징은 뭐냐면, 방합이면서 해작용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합작용이 먼저 일어나겠죠. 방합은 뭐예요? 우리가 남이가 가족의 합인데, 이 해는 방해한다, 해체한다 할 때 해입니다. 그러니까 육합을 방해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남이가 우리 가족이지 목적 없이 우리 잘해보자 모였는데, 나중에는 어떤 이해관계나 오해가 생기든지 해서 이 관계가 흐트러진다는 어떤 그런 걸 읽어주면 돼요. 그래서 오축은 뭡니까? 오축은 원진, 귀문, 탕화살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해까지 좀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죠. 오축. 인사도 인사형이면서 해작용이 있다. 그러니까 진묘는 이제 진묘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요 진자가 들어오니까 묘라는 글자가 있으면 목에 어떤 여기 앞에 얘기했던 방합의 기운도 있지만 해 작용도 여러분들이 체크해서 읽어줘야 된다. 자, 이제 그리고 원진 기문이 있는데요. 자, 원진 귀문. 원진사라고 귀문사라고는 지지의 두 글자가 만나서, 사실은 원진은 인간관계, 특히 남녀관계뿐만 아니라 뭐 회사나 직장이나 동료나 부부나 남친 여친 사이에 서로 원망하고 미워하는 게 원진이고요. 귀문은 뭔가에 집착하고 집중하고 거기에 몰두해서 뭔가 촉이 남다른 어떤 그리고 신기까지 보는 걸 이제 원진 귀문이라고 하는데,
사주에 있어서 이제 두 글자끼리 이렇게 형성이 되는 그런 신살입니다. 인간관계를 읽어내는데 아주 유용한 신살 도구니까 여러분들이 외워놓으시면 좋아요. 그래서 한번 써볼까 또 원진기문 원진. 자, 먼저 원진부터 하면 다 외우셨겠죠? 아직 못 외우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유치하지만 해보면 원진은 자 원진 먼저 진해 자는 미자가 오축하면 오축이 좀 많이 나옵니다. 오죽하면 진해 잠이 오죽하면 자 그런데 잠깐만 여기 제가 오랜만에 해보니까 약간 헷갈리는데 다시 해볼게요. 좀 유치하지만 여러분들 같이 한번 공부하는 의미로 자 일단 진해가 많아서 진해사는 미자를 유인해서 사술 먹이고 사술 먹이니 사술 먹이고 아이고 사술 먹이고 묘신하니 오축하면 자 이혼하려 하겠냐. 제가 사주 공부 처음 할 때 이 원진기문을 잘 안 외워져서 뭐 책도 보고 하면서 제가 나름 이제 뭐 또 이것저것 참고해서 만든 건데 자 그래도 뭐 아직 못 외우신 분들이 있을 거니까 자 진의 원진 자 미자 잠이 원진 그쵸 인유 원진 유인 원진 그래서 사술 원진 묘신 원진 오축 원진 그쵸 그래서 올해 해당되는 원진은 이 지지에 해수가 있으면 어떤 이 원진 작용이 일어나겠구나.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진해는요 원진과 기문이 같이 발현된다는 특징이 있어요. 자 귀문을 한번 또 써볼까요? 이제 요것은 원진이고 자 귀문은 진해가 또 나옵니다. 진해사는 자유 미인이 그죠? 자유로운 미인이 오죽하면 자 자유미인이 오죽하면 많이 나오죠. 사술 또 나옵니다. 사술 먹고 묘신에서 해서 이건 정신 이상이 되겠냐. 귀문에는 약간 정신이 이상하다 어떤 그런 의미도 있거든요. 한번 써볼까요? 자 진해사는 자유 미인 인미 오죽하면 오축 사술 묘신 해서 정신 이상 되겠냐.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보면요 원진 플러스 귀문인 게 4개가 있습니다. 뭐냐 이 진해 그쵸 그 다음에 사술 묘신 오축 그러니까 진해 오축 사술 요 묘신이라고 하는 것은 원진이면서 귀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외울 때 진해 원진기문 사술 원진기문 묘신 원진기문 추고 원진기문 요렇게 외워 놓으시면 좋아요. 그렇죠. 원진이면서 기문이니까 어떤 원망하고 미워하면서 정신이상 집중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그 집착 어떤 인간사의 그런 걸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되고 순수하게 이 미자 자미하고 인유원진 자미원진 이렇게 외우시고
자유기문, 인미기문 요렇게 따로 외워놓으시면 여러분들 쓸모가 있는데 어쨌든 키포인트는 올해 이 갑진년이 들어오면서 지지 해수가 있으면 원진기문 현상이 발생한다. 이게 이제 핵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제 잡다하게 뭐 쭉쭉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진해만 여러분들이 올해는 기억을 하고 있으면 좋겠다. 자, 그리고 이제 뭐 남았어요? 12신살 남았죠? 12신살. 자, 12신살은 12개의 또 살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진토가 날라옴으로써, 올해의 12신살은요, 이 진술충미는 월, 화, 천, 반. 자, 월화천반의 어떤 신살만 작동을 한다. 자, 월살, 화개살, 천살, 자, 반한살. 그래서 이 진토라는 글자가 날라왔을 때 올해는 월화천반. 올해 2023년 개묘년이라는 이 묘가 날라와서 올해는 어떤 그 신살이 있었죠? 자, 월화천반은 진술충미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자오묘유는 자, 자오묘유, 자, 제장연육, 자오묘유가 있을 때는 제살, 장성살, 연살, 육회살의 어떤 현상이나 그런 이제 신살이 작동을 한다. 그쵸? 그러니까 자가 제살이라는 것은 아니고 이 묘라는 글자가 자 왔기 때문에 다시 써볼까요? 자오묘. 묘라는 글자가 왔으니까 지지에 어떤 자오묘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삼합의 글자가 있을 때는 제장연육만 작동을 했다라는 걸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는데, 그러면 12신살에 자 일지나 여러분들 연지, 자 일지나 연지에 신자진이 있을 때 진토가 날라왔다. 그쵸? 그 다음에 해묘미가 있는데 이 진토가 날라왔다. 그 다음에 인호술, 진토가 지금 날라왔죠. 갑진년에. 그 다음에 사유축, 자 12신살이 어떻게 되고 하는 걸 다 설명을 드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여러분들 제가 지금 12신살 강의를 올려놨으니까 40강 넘게 그걸 좀 참고해 보시는데, 신자진이 일지나 아니면 뭐 원숭이띠, 쥐띠, 용띠이신 분들한테 이 진은요 화개살로 올해 2024년도에 갑진에 화개살로 작동을 하겠구나. 그렇죠? 그 다음에 해묘미, 그러니까 돼지띠, 토끼띠, 양띠이신 분들한테는 이게 이제 반한살로 작동을 하겠구나. 그리고 인호술, 일지에 인호술이 있든지 년에 인호술이 있어서 호랑이띠, 말띠, 개띠인들 분들한테는 뭐 이제 격각작용도 일어나고 충작용도 일어나면서 월살로서 작동을 하겠구나. 자, 사유축, 일지에 사유축이 있거나 연지가 사유축, 그래서 뱀띠나 닭띠나 이 축 소띠이신 분들한테는 어떤 살이냐. 자, 사유축의 진이니까 이게 천살로서 어떤 작동을 크게 이제 어떤 그런 운기나 보인다는 겁니다. 각각의 의미를 조금 이따 나중에 설명을 드리는데, 어떤 이런 12신살적인 기운도 우리가 양념으로 이렇게 읽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쭉 지지에서도 읽어줄 게 많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종합이 돼서 분석이 돼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게 지지의 해석입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뭐 연운을 해석한다, 사주를 뭐 운을 풀이한다. 자, 그거는 참 이 어려운 얘기죠. 이제 예를 하나씩 이제 들어보면 여러분 육합이다 육합. 자, 육합은 일단은 기본적인 합인데 예를 들면 사주에 뭐 기토가 있다. 그쵸? 뭐 이런 사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가 있다. 이 갑진년이라는 해가 날라왔다. 그러면 기유는 이게 식신의 장생을 일주를 갖고 있는 모습이고, 갑은 이제 정관, 지는 이제 기토한테는 겁자가 되겠죠. 겁자면서 갑지는 자체는 쇠지지만 기토 기지는 여기 이제 기진도 이제 쇠지의 같은 모습이죠. 자, 그런데 요렇게 진유 육합을 한다. 자, 그러면 기유라고 하는 어떤 이런 모습에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일단 궁성 해석을 기본적으로 하는데요. 요 일지라고 하는 자리는 나의 어떤 일단 기본적으로 배우자 자리죠. 배우자. 결혼하신 분들한테는 배우자 자리고, 미혼의 분들한테는 내 몸, 그 다음에 내 나를 뜻하기도 합니다. 나. 그래서 나한테 일어나는 현실적인 어떤 현상이 되기도 해서, 첫 번째는 이 기본적으로 여자분들이다 그러면 지지에 이렇게 유가 있어서 이렇게 천간에 갑기압, 천간지압이죠. 이런 분들한테는 연애운이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진토라고 하는 이 겁재의 뿌리도 얻었으니까 좀 자신감도 생기고 하는데, 그 남자는 어떤 남자냐? 갑진의 편재에 자체적으로 백호대사를 깔고 있는 괜찮은 남자인데, 이런 남자하고 정신적으로나 코드가 좀 비슷하면서 지지 일지에 합을 하니 연애운, 애정사, 남친 생긴다는 겁니다. 이게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분들도 육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정관이라고 해서 꼭 여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육합은 기본적으로 연애운, 애정사를 본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묶인다. 그렇죠? 이게 이제 기본적인 어떤 모습이에요. 이 유라는 글자가 그러면 일지가 아니면, 자, 유가 요렇게 월지에 있다. 월지에 있다고 하는 것은 직장,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이제 부모, 형제궁, 직장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요렇게 진유합을 한다는 것은 내가 직장, 사내에서 일하다가 또 어떤 그런 애정사는 연애운이 발동할 수도 있겠다. 우리 부모님이, 그쵸? 내 형제가 어떤 이런 육합적인 연애운이나 애정사 엮이는 어떤 운이 발생할 수도 있구나. 궁성적으로 해석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유금이 이렇게 시지에 있다 그러면, 결혼하셔서 자식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자식한테 이런 연애운이나, 거기다 식신이잖아요. 그럼 발생할 수 있겠구나. 그쵸? 그리고 아니면 이 시지라는 것은 내가 이 나만의 공간이잖아요. 연월은 내가 살아가는 사회고 내 가정이면서, 요 시는요 내가 어떤 취미 공간, 동호회, 어떤 이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내가 왠지 무슨 등산, 배드민턴, 테니스, 무슨 여러 가지 취미나 동호회에서 애정사가 발생할 수도 있겠구나. 기혼자든 미혼자든. 알아서 해석을 하시면 되고, 연애에 있다 그러면 조상, 국가, 내가 어떤 국가와, 그쵸? 이 이제 해외 인자도 되고요. 이때는 이제 어떤 공간, 육친적으로 좀 해석을 해주면 좋겠죠. 그래서 국가 기관과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결혼하는 것처럼 뭐 거기에 매몰될 수도 있고, 내 조상이나 내 할아버지한테도 뭐
좀 웃기지만 어떤 그런 애정사가 발생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에 10선까지 같이 더해주면 그게 어떤 현상인지를 이제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진유합 해서 금이 되나요? 이제 사주 많은 책에는 진유합금 이렇게 외우는데 금이 사실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우리가 봐줄 건 뭐냐면 합이 되는데 누가 주도를 갖고 있느냐. 진유합해서 금의 기운을 띌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 진이라고 하는 글자는 이 유금이 천간으로 대표성으로 올리면요 이게 신금이 됩니다. 신금. 그쵸? 유금의 본기가 이제 신금이니까 이 신금은 진토에 이게 인묘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인묘형 육합이라고 이렇게 여러분들 이제 봐주시면 되는데 이 진이라는 글자가 들어옴으로써 지지에도 이제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이 해수가 있어요. 해수는 진해 원진 기문이잖아요. 해수를 또 천간 본기로 올리면 이게 임수가 본기거든요. 임수도 요 진토에 어떻게 된다? 인묘가 됩니다. 그래서 진해는 인묘형 원진 기문이 되는 겁니다. 이 해수가 진토라는 글자를 만나서 원진 기문의 작동을 또 하지만 이게 또 본기가 인묘가 되니까 내가 거기에 빠져들어서 원망하고 미워하고 미치겠다 돌아버리겠다 집착하고 하는 현상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이제 육합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방합. 자, 방합이다, 방합. 자, 방합은 일단은 인묘가 사주 지지에 있으면 이 진토가 와서 이 진토가 토로서의 작용보다는 목기운으로서의 작용이 커진다는 거죠. 목기운. 자, 그런데 문제는 인진이라는 어떤 그런 조합은요. 자, 인진. 여기 묘가 빠졌잖아요. 그래도 이게 약간 이제 완전한 방합은 아니지만 방합의 기운이 있다고 봐줍니다. 그런데 방합 플러스 이게 격각. 이게 기운이 같이 있어요. 자, 이는 인호술 화의 생지고요. 진은 신자진. 이게 수의 묘지잖아요. 그러니까 수와 화가 서로 코드가 안 맞는데 자, 인묘진에 이 묘가 빠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는 우리가 손자, 아버지, 할아버지를 보면 이거 손자의 어떤 느낌이 보이죠. 손자. 진은 이게 할아버지, 조부모, 조부의 모임이 있어요. 할아버지하고 손자랑 이게 이제 오랜만에 만났는데 세대 차이가 나는 거야. 그래서 서로 코드가 안 맞는. 격각은 뭐 이동, 변화, 더디다, 지연, 지향하는 코드가 안 맞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이제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묘지는, 자, 이 묘지는 아까 뭐라 그랬죠? 생지가 빠진 방합이면서 이거는 묘진 방합 플러스 육해, 해. 합충형파의 해를 읽어주면 됩니다. 결국에는 어쨌든 가족끼리 동창이든 뭐 학연이든 지연이든 고향 친구든 뭔가 하려고 크게 이제 뭐 법인을 세우던가 하는 그런 모습은 아니고 같이 뭔가 도모하려고 모였다가 모였는데 야 우리 안 맞다 이런 어떤 이제 관계성이 코드가 안 맞아서 다시 와해되거나 이동하거나 변화되는 어떤 모습을 읽어주면 되고요. 묘지는 방합을 해서 결국에 우리가 열심히 해보자 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와해되는 어떤 그런 모습을 같이 읽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방합만 읽어줘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묘진이 왜 해냐? 이 묘. 이 해라고 하는 것은요.
육합을 방해하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자, 이 묘랑 육합하는 게 뭐죠? 술이잖아, 술. 자, 술과 이렇게 육합을 하려고 그러면 이 진토가 와가지고 진술충으로 해서 이 육합을 묘술합을 방해하는 거고요. 이 진과 진하고 육합하는 게 뭐죠? 유잖아, 유. 자, 유가 이렇게 육합을 하려면 이 묘가 와서 묘의 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묘진이 서로 방합이면서 해고요. 유술도 서로 방합이면서 합니다. 이 유하고 술하고, 그쵸? 유가 이렇게 방합을 하려고 하면, 그쵸? 자, 진유가 하려고 그러면 이 술터가 와서 못하게 하는 거고요. 묘술이 합을 하려고 하면 이 유가 와서 묘유충으로 못하게 하니까 진유하고 유술하고 서로 방합이면서 해다. 아까 앞에 말씀드렸죠. 이걸 여러분들이 같이 읽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거 방합을 궁성적으로 이제 같이 봐주시면 돼요. 요 의미로 봐주시면 되고, 방합하고 이제 삼합이 있었죠. 삼합. 삼합은 우리가 신자진, 자, 사주 원국에 신이나 자나 아니면 신자가 다 있다 했을 때 이 진토가 들어오면요, 요것은 우리가 수의 삼합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자만 있다, 그러니까 신부터 신이 있는데 신의 연월일시 어디에 있든지 있을 때 이렇게 진이 날라오면요, 신진 왕지가 빠져서 이게 삼합이 안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삼합을 할 세팅을 딱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 진토가 이 토보다 수의 그 기능이나 역할을 수행할 확률이 훨씬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장간을 보면 이 신에는 무, 임, 경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진에는 을, 개, 무가 이렇게 들어있죠. 자, 보면 이렇게 을경합, 무계합으로서 이게 왕지가 빠진 수의 삼합은 완성이 안 되지만 서로 암암리에 지장간에, 야, 우리 자수 들어오면 그 우리 신자지 완벽한 삼합을 짜게 되니까 우리 물밑 작업을 좀 하고 있자 해서 이렇게 자체적으로 을경합과 무계합을 서로 끈끈하게 해서 밑 작업을 해놓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게 수기운이 수의 삼합이 안 된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어요. 자,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제 이 자가 있다, 자. 근데 진토가 날라왔다. 자, 이럴 경우는 뭐냐면 신은요, 신자진의 수의 생지잖아요. 요것은 이제 묘지입니다. 정리하고 마무리하고 어떤 참모 역할인데, 조금 부족하긴 하지. 중심이 빠져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지만 어떤 삼합으로서의 어떤 수기운으로서 뭔가를 이제 시작했으니까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하는 기운이다. 자가 있는데 진이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일단은 반합이 작동이 되죠. 왜냐면 왕지니까, 수의 왕지니까 반합이 형성이 돼서 이 진토가 토로서의 어떤 모습이 아니라 수의 모습으로 변환해서 쓰인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삼합이 사주에 자나 진이 있다고 했을 때 진이 들어서 완벽한 삼합이 완성이 되면요, 이것은 일, 직업 쪽으로 변화와 변동이 이제 반드시 일어나는 현상을 제가 많이 봤어요. 이동을 한다든지 승진을 한다든지, 그렇죠? 뭐 이제 해고를 당한다든지, 뭐 해고는 아니다. 신자진 삼합을 합을 하니까, 그래서 내가 어떤 직업적으로 일이나 변화, 변동이 있겠다. 그렇죠? 부서 이동도 되고요. 다른 데로 이렇게 이직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십성으로 읽어주면 됩니다. 십성으로. 예를 들면, 이제 내가 갑목일간이에요. 자, 갑목인데 갑자고 이제 신이 이렇게 있었어. 사주에. 진이 이렇게 날라왔다.
그럼 갑자는 정인이고요. 갑신은 편관이죠. 자, 이 진토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편제가 됩니다. 자, 이럴 때는 신자진이 이 내가 중심이죠. 내가 왕지고 이 편관을 깔고 있어서 이 자진 신자도 수의 반합의 모습을 띠고 있지만 이 진토가 들어오면서 어떤 일이 마무리되고 하면서 내가 하고 있는 요 신자진이 수의 기운을 띠게 해줘요. 수는 뭐죠? 이게 인성인데 이게 이제 중심이 정인이니까 이제 정인의 어떤 성향이나 기운을 띠고 있는 정인의 기운이 커진다는 겁니다. 자, 이 정인이라고 하는 것은 기운이 커진다는 것은 뭡니까? 이게 자격, 문서, 그다음에 부동산, 내가 살아가는 공부, 그쵸? 그다음에 이제 뭐 모친의 영향이 커진다. 내가 공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일이 커진다. 공부를 폭넓게 한다. 여러 사람들하고 모여서 근데 목적이 있는 공부를 한다. 뭐 프로젝트를 연구를 한다. 자, 부동산의 규모가 좀 커진다. 뭐 이런 진토라고 하는 큰 돈이 들어와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을 좀 해주면 되고요. 예를 들면 간목이 아니고 병화다, 정화다. 정화가 있는데 이때는 이런 어떤 형성이 되겠죠. 갑진이 들어왔다. 그러면 이게 정인이죠. 그쵸? 정인이면서 신자진이라고 하는 이 수의 삼합이 완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정화한테는 수는 이게 어떤 기운이죠? 이게 이제 관성이나 관성. 자, 수니까 관성의 기운이 커졌다고 하는 것은 관성은 뭐 직장, 조직, 내 틀, 뭐 이런 것에 있어서 내가 직장에서의 어떤 변화 변동 마무리하거나 하는 그 변화 변동이 일어나는데 이게 진토라고 하는 어떤 신자진의 관성의 묘지로 들어오니까 어떤 직장의 변화가 있으면서 내가 이제 마무리할 준비를 한다든지 어떤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읽어주면 됩니다. 어쨌든 관성의 틀이 완성이 되면서 회사가 좀 안정감을 또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그렇죠? 일을 많이 벌리고 이제 시작을 하고 했는데 마무리가 돼서 어떤 회사나 조직에서의 큰 프로젝트가 마무리된다. 이게 나한테도 영향을 미쳐서 내가 일적으로 변화나 직업 좀 업그레이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관성으로 내가 조금 더 승진의 운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정의까지 달고 들어왔으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삼합적인 면을 또 해석을 또 이렇게 해주면 돼요.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뭐 경금이다라고 하면 자, 경금에 예를 들면 사주에 경신이 있고요. 뭐 꼭 경신이 아니더라도 반합만 보면 이 경자 일주가 이렇게 있었다. 진이 날라온다. 그러면 경자는 상관이면서 사지잖아요. 그리고 경지는 이제 편인이면서 양지의 어떤 기운인데 이렇게 자진이 들어와도 수삼합에 어떤 모습이 생기는 거죠. 그럼 금생수니까 이 자진이라고 하는 식상의 기운이 삼합적으로 커집니다. 그러니까 상관과 편인이 어떤 문서나 자격, 공부가 들어와서 내가 활동하는 범위나 일의 범위가 커진다. 라고 넓혀진다, 추가된다,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관은 어느 정도 진토로 토국수에서 상관을 또 잡아주는 상관패인 모습도 있으니까 일이 커지면서 조금 안정감을 찾을 수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모든 예를 들을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써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형살이다. 형살. 자, 아까 축술미만 사명의 어떤 모습을 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뭐 축술형, 술미형, 축미충인데 여기 요 진토는 이 삼형살인데 요게
제외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제외되어 있다고 이게 뭐 되는 것이 아니야. 근데 왜 제외가 됐을까요? 이 진토는. 자, 이 진토는 이거 수의 묘지입니다. 자, 수라는 것은 어떤 지혜, 참을성, 공부, 저장,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축술미학은 조금 다르게 이 너희들은 싸워라 셋이서 형도 하고 충도 해라. 나는 그냥 지혜를 갖추고 있고, 그쵸? 이제 어떤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난 거기서 빠지겠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일단은 이해를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이 진진이라는 글자가 두 개가 이제 겹쳐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진 자형은 이 이제 의미를 볼 때 십성을 또 가미를 해야겠지만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과중된다는 겁니다. 과중. 어떤 현상이 가중된다. 그쵸? 진이라는 글자는 첫 번째 어떤 현상이 있겠느냐? 바쁜 어떤 모습이거든요. 진이라는 거 하는 봄의 파릇파릇한 모습이기도 하고요. 시간으로는 이제 그 아침에 7시 반부터 9시 반까지니까 너무 바빠진다. 그쵸? 너무 바빠지는 모습. 두 번째는 용이 두 마리가 꿈틀대니까 너무 버라이어티. 이것저것 한다. 이것은 어떤 말씀이냐? 욕심이 커진다. 자, 이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이제 또 볼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진은 용을 나타내요, 용. 용의 이제 비늘이죠, 비늘. 자, 진이 있으신 분들의, 이렇게 진진이 있으신 분들은 피부 트러블 있으신 분들 많이 봤습니다. 애들 같은 경우는 뭐 아토피가 있든지 피부에 관련된 여러 가지, 그쵸, 이 어떤 문제가 또 생길 수 있어. 진진 자형이 가해지면. 특히 이제 일지에 진이 있는데 또 진이 왔다. 그러면 십성적으로는 것은 일단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일단은 이 자형이 발동하는구나. 그리고 이 진이라는 글자가 또 들어오면 내가 진이라는 어떤 이게 특히 일지나 이렇게 있는데 이게 진이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이게 진진 자형이 짜지면서 이게 이제 또 12신살로는 이게 화개살이거든요. 뭔가 마무리를 해야 되고 하는데 이게 너무 바빠지고 하니까 마무리도 못하고 나 혼자 그냥 영양가 없이 바쁜 어떤 모습이 되는 거죠. 이게 서로 이제 상충되는 모습을 보이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자형적인 모습, 진이 이렇게 시에 있다 그러면 자식과의 어떤 관계, 자식이 너무 바빠서 문제가 발생한다든지 자식한테 피부 트러블이 생긴다든지 하는 모습이고, 이 진이 이 월에 있다고 하면 내 회사나 내 일이나 직장에 너무 바쁘다, 버라이어티하다,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욕심이 커진다. 그 다음에 뭐 부모님이 피부 트러블이 생겼다, 없었던 무슨 피부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막 이런 어떤 현상이 우리가 이제 형살로서 또 읽어줄 수가 있는 겁니다. 형은 이렇게 되고, 자, 파는 뭐였죠? 이거 축진파였잖아, 축진파. 자, 사주 어딘가에 예를 들면 특히 이렇게 이제 축이 있다. 천간을 대입하면 십성해성까지 들어가니까 이제 천간은 일간이나 제외를 하고 이렇게 진토가 오면 여기 이제 축진파가 되잖아요. 근데 이제 오행은 같지만 이게 혼잡이 일어나는 거예요. 혼잡이 뭐냐면 이게 뭐 천간에 정화다. 예를 들면 정축은 식신이잖아요. 요 진토는 이제 상관입니다. 그럼 식상의 혼잡이 발생을 해서
이것저것 해보다가 나중에는 어떤 깨지는 현상이 이제 발생할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정화가 아니고 예를 들면 기토다. 자, 기축하고 이게 비견이죠. 그럼 이게 비견, 기토한테는 비견이고 축토한테는 겁재인데 비겁의 기운이 강해져서 이것저것 하다가 사람들하고의 어떤 관계가 비겁과의 관계가 깨진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경금, 신금이다. 신금. 신축은 편인이고요. 그 다음에 이 진토는 신금한테는 정인의 작용을 하죠. 인묘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인성 혼잡의 어떤 나는 원래 편인을 깔고 있는 사람인데, 그쵸? 이 진토가 들어옴으로써 축진파, 그 다음에 인성의 혼잡, 생각이 이것저것 많아져서 또 이제 결국에는 좀 문서가 깨진다, 생각이 깨진다, 엄마와의 관계가 틀어진다, 뭐 이런 모습으로도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겁니다. 잘 지내다가 내부 분열이 생긴다. 자, 해. 해는 뭐라 그랬죠? 우리가 묘하고 진. 묘진해라고 했죠. 해 플러스 방압의 기운도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버지하고 아들,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할아버지하고 인이 있으면 이건 손자라고 했잖아요. 둘이 이제 이렇게 묘진해서 잘 모였는데 결국에는 이 코드가 나중에는 어떤 와해되는 모습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주에 이렇게도 뭐 묘가 있었어. 뭐 여기에라도 뭐 월제라도 있었다. 그러면 진토가 들어와서 뭔가 이렇게 방합적으로 잘 뭉쳐서 그래 우리 동창, 그쵸? 뭐 학연 지연해서 뭔가 모임을 사회적으로 돈 벌기 위한 모임을 만들었는데 이게 나중에는 누군가의 오해든 욕심이든 뭘로 해서 와해가 되는 어떤 모습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또 읽어주시면 된다. 자, 충이다. 이제 충. 자, 이 충이 중요한데, 자, 충은 진술충이잖아요. 진술충. 진토와 술토가 이제 충한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잘 받을 것은 백호나 괴강 의 충을 조금 잘 봐줘야 되고요. 입고와 개고 현상도 우리가 리딩을 해줄 줄 알아야 돼. 예를 들면 백호나 개강의 충은요 다른 충보다 훨씬 그 압력성이나 사건의 파장이나 이게 좀 크다는 거죠. 백호는 피를 볼 수 있어요. 사고수도 예견이 될 수 있고, 예를 들면 병술이라는 일주가 있어요. 일주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뭐 올해 갑진이잖아. 갑진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병술은 식신에 묘지를 깔고 있고요. 그쵸? 여기 이거 백호입니다. 병술 백호. 자, 갑진은 병화한테는 진토가 이것도 식신이죠. 그러면서 관대의 기운으로 운매기사로 뭔가 할 수 있는 것 같은 기운이 들어오고 갑진도 백호입니다. 백호끼리 기운이 와서 현실적으로 충을 하는 거예요. 충. 자, 이 갑목은 편인이죠. 자, 편인을 식신을 깔고 있는 이 갑진이 들어서 충을 한다는 것은 일단은 배우자궁을 출항하니까 일단 배우자 결혼하신 분들 배우자궁의 변화 변동 사고까지 우리 예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꼭 이혼을 한다라고는 뭐 얘기를 못하지만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제 읽어낼 수가 있고요. 이 술토에 있는 지장간이 신정무, 그러니까 천간에 신정무가 있는지 한번 보시고 신정무가 사주에 있으면 이것은 입고가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여기 이제 이렇게 신금이 있어요. 신금이 있고 이 정화가 있었어. 자, 이런 이제 사주가 있었다 그러면 신금하고 정화가 있잖아요. 무토도 한번 써볼까? 그럼 무토, 이게 무토다.
이제 이런 이제 사주가 있다고 하면 일단은 이 백호가 들어와서 충을 하니까 뭔가 큰 변화 변동인데 사고수도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고요. 진술충, 그다음에 이제 위장, 병, 진토는 우리 위장을 나타내니까 위장병 아니면 위장 수술, 위암 심하게까지는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어요. 편인이 또 들어오니까 편인은 식신, 편인 도식하잖아요. 활동성을 떨어뜨리니까 이제 이런 것도 하나씩 조합을 하면 되는데 이렇게 충을 했을 때 이 입고나 개고는요. 날라오는 이 진토는 입거나 격을 하지 않고요. 원국에 있는 글자가 이렇게 이제 무덤이 있다. 그러면 이게 무덤 속으로 빠지든지 무덤에서 튀어 오르든지 하는 이 무덤도 되고요. 이게 창고가 열린다. 창고에 있는 물건이 창고에 있는 물건을 이제 가둔다. 라는 어떤 그런 것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육친적으로는 입고가 되면 좀 흉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병화한테 자 화생토 이게 식신이고요. 이게 정제죠. 그리고 이제 겁재. 그러면 이 신정무가 다 있잖아요. 그럼 식신인데 활동성도 사실은 충해가지고 입고가 돼요. 그러면 식신, 특히 식신이 있었다고 하면 편인이 날라와서 식신 생제하는 기운도 있지만 나의 어떤 식신을 또 이 술토가 임묘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내가 이제 무진 관대가 와서 잘 활동하다가 이게 충운이 동하면 이 식신, 자식, 내 활동성까지도 입고가 될 수 있는 현상을 읽어줄 수 있고요. 정제, 내 현금 자산, 봉급 이런 게 또 잘 안 나와서 답답해질 수 있겠다. 내 형제, 경쟁자가 임묘돼서 나한테는 좋겠지만 또 일단은 좀 경쟁력이 좀 나한테 올라갈 수 있는 어떤 모습이 있다. 그걸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되는데 특히 이제 백호다. 그렇죠? 백호끼리의 충은 조금 더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된다. 자, 또 예를 들면 이게 연월일시 중에 병화가 술토가 예를 들면 여기에 있다고 하면 어떤 모습일까요? 궁성적으로 읽어주시면 됩니다. 갑진년이 왔다. 이 자식궁이잖아요. 자식의 어떤 문제가 충해서 자식의 변화 변동 사고가 예측될 수 있구나. 그렇죠? 이걸 또 이제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고 이게 병술이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백호 기운은 백호는 이제 간지로서 있을 때 작동이 되니까 임술이다. 임술일주 그쵸? 임술일주분인데 간목이 왔다. 갑진년이 지금 내년에 오면 임술도 이게 편관의 관대죠. 편관의 관대 임진도 이게 편관의 임묘 목생아 이게 식신의 기운이죠. 자 임술일주 같은 분들도 좀 조심을 해야 되는 해긴 합니다. 자 겉으로는 식신의 활동성이나 내가 드러나는 기운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일의 사업성이나 이런 것들이 확장이 되는데 진술충 편관이 날라왔다는 건 내가 편관을 깔고 있는데 다른 성질의 편관을 갖고 있으면서 나를 또 임묘시키는 기운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충 되면서 나한테 사고나 변화나 내가 병원에 입원한다든지 좀 극단적으로 잘못될 수 있는 어떤 모습도 우리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임술도 이게 백호잖아요. 내가 원래 압력성이 센 사람이야. 임술 백호면서 이제 괴강 자기 기질도 있는 사람이 갑진이라고 하는 어떤 이 백호가 날라와서 충을 하니까 조금 더 압력성이나 그런 사건 사고가 좀 크게 그쵸? 거기 또 편관이다. 임묘를 시킨다. 그닥 좀 긍정적인 모습은 아니겠죠. 이제 겁을 들이는 것은 아니고 그냥 사주적으로 이제 이런 현상이 있을 수 있다 이제 읽어주는 겁니다. 갑술이라고 있는데 갑진이 이렇게 날라왔다. 갑술은 이제 편재, 양지,
저기 또 편제. 갑진 쇠지다. 비견이잖아요. 비견이 날라왔어. 나랑 비슷한 놈인데 좀 성향이 다른 놈이야. 나는 갑술, 화의 묘지를 깔고 있어서 양진데 얘는 이제 갑진 같은 세제를 노려난 놈이 날라왔습니다. 충을 일으켜. 그러면 나의 어떤 이 비견은요, 경쟁자나 나랑 코드가 안 맞아서 변화 변동이 있을 수 있는 놈이 날라왔다. 뭔가 어떤 일이 생기겠죠. 싸움이 난다든지 변화 변동이 있는다든지. 그리고 이제 이 일지를 충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배우자궁의 변화 사건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 몸의 변화나 사건이 있을 수가 있겠다. 또 이제 볼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뭐 경술이다. 이 진하고요. 술은 충을 하는데 진술은 전부 다 백화고 개강이랑 엮여 있기 때문에 이 작용력이 좀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모습입니다. 경술은 이제 편인, 세지. 자, 경진도 편인, 경진은 양지. 그렇죠. 진술 충을 한다. 그러면 편인이 들어와서 생각을 하니까 생각이 이 생각 저 생각도 많이 나고, 그리고 어떤 이제 문서로 볼 수도 있고요. 잘못된 문서가 들어와서 또 문서의 혼잡이나 막 경매 잘못돼가지고 변동 힘들 수가 있겠다. 이게 또 이제 편제잖아요. 큰 돈을 편인이 이제 물고 와서 충을 일으킨다고 하는 것은 사고 팔고 하는 모습이 다른 문서를 가지고 다른 문서를 또 사고 팔고 하는 문서의 매매에도 볼 수 있고요. 개발이라든가 이런 변화 변동을 또 볼 수도 있고, 배우자궁의 변화라든가 사거나 사건을 또 볼 수도 있겠다. 여러분 이렇게 또 정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원진기문을 한번 볼게요. 원진기문. 원진기문은 이제 횟수가 있을 때 이렇게 진토가 지금 갑진년에 날라오면 진의 원진기문이 이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이 원진기문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렸듯이 원망하고 그쵸, 미워하고 귀문 같이 일어나는데, 이 진토가 날라옴으로써 내가 이 지제 갖고 있던 해수를 이게 천간으로 봉기가 올라가면 임수라 그랬잖아요. 임수가 진토에 임묘됩니다. 그러니까 임묘형 원진기문. 물상적으로 보면 이 해수는 뭐죠? 이게 돼지잖아요, 돼지. 진토는 진흙. 돼지가 진흙탕에 빠져서 몸에 이것저것 더러운 게 좀 묻는 모습이에요. 떼일래야 진흙도 잘 지워지지도 않고, 그런 어떤 진흙탕 싸움이라고 해야 되나. 거기에서 오는 어떤 미움과 원망, 그것 때문에 돌아버리겠다, 미치겠다 하는 어떤 그런 현상이 생길 수가 있다. 그쵸? 특히 이제 예를 들면 뭐 을부터 볼까요? 만약 이제 일지에 있다 그러면 을해다. 을해가 있는데 갑진이라는, 제가 이제 일주별 일간별로 다 나중에 이 갑진년 운세를 이제 설명드리겠지만, 을해다라고 하면 이게 정인의 하지, 그리고 이제 이게 겁재잖아요. 겁재가 들어와 있고, 이게 정재. 그래서 이제 관대의 어떤 기운으로 들어오는데, 문제는 이제 겁재가 이 갑진 백호를 갖고 있는 애가 이제 날라와서 을의 정인인 나를 하고의 관계가 이렇게 원진기문. 그러니까 동업을, 겁재는 뭡니까? 동업, 협업, 경쟁. 이 코드를 갖고 있는 겁재가 나보다 전투력이 좀 센 애예요. 나보다. 백호잖아 또. 얘가 들어왔는데 나하고의 관계가 이게 진해 원진 귀문 이면서, 이런 경우는요, 이게 재극인을 또 합니다. 재극인까지. 그러니까 이 갑진이라는 겁자랑 들어와서 뭔가 엮이게 되면요,
푼돈을 이제 돈 벌자 해갖고 들어왔는데 내 정인을 또 극하면서 원진기문이니까 이 아무튼 일단 이게 또 배우자궁이잖아. 겁재가 들어와서 내 배우자궁에 문제를 일으키니까 뭐 산이 뭐니 뭐 바람 폈니 어쨌니 뭐 모텔에 들어가니 어쨌니 막 그런 또 모습 그쵸? 그것 때문에 미쳐버리겠다 돌아버리겠다 하는 어떤 그런 모습도 우리가 원진기문으로서 읽어줄 수가 있고요. 예를 들면 또 이런 신해다. 자, 신의 일주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갑진년이 오면요. 신해는 우리가 이제 상관인데 목욕 상관이라 상당히 좀 끼도 있고 미인이고 하신 분인데 이게 정제의 기운이 들어오면서 갑진에 이제 정인의 기운이 들어왔어요. 근데 여기 문제는 결정적으로 이제 원진기문이 생성이 되잖아요. 나를 또 이 진토가 인묘를 하네. 묘지의 기운이 들어왔네. 이것도 좀 신의 일주도 내년에 조금 천간으로는 정제가 들어와서 뭐 조금 안정적인 모습인 것 같지만 현실은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문서가 잘못 들어왔든지 어떤 그런 여자가 들어왔든지 남자분 뭐 이런 분들한테는 진의 원진기문이 특히 이제 배우자 이 현상적인 모습이니까 쉽지 않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원진기문 진흙탕 싸움이 될 수 있겠다 여러 가지로. 그래서 십성적으로 대입을 해보면 이게 어느 정도 다 유추가 이제 되거든요. 기회는 이제 해수는 다 해볼까? 기해일주다. 갑진이 들어왔다. 갑기 하부러져 정관. 정관 들어와서 뭐 회사에 취직했다 남자 만났다 뭐 하는데 기해는 정제의 태지이고 자 기지는 이게 겁제의 기운이 들어와서 이게 또 세지의 기운으로 들어왔는데 이게 진의 원진을 또 짜네요. 그러면 특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남자를 이제 괜찮은 남자 만났는데 관계가 그쵸 좀 안 좋아질 수 있는 겁니다. 그 이해는 그쵸 진의 원진 기운이 동하니 겁제로서의 어떤 작동을 또 겁제가 들어와서 하니까 개해다. 안 좋은 해석이 자꾸 나와서 이거 자꾸 안 하는 게 좋은데 그리고 또 개일주신 분들 또 걱정하실 거 아니야. 자, 이게 상관이다. 상관이 또 내년에 개일주는 뜨네요. 겁제 제왕인데 자 개수 토곡수 하니까 이제 정관의 작동이 왔습니다. 진의 원진이다. 천간으로 상관이 떴다는 것은 일단은 상관경관하는 모습을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고 지지로 정관이 들어와서 겁제 제왕이나 또 진의 원진기문을 짜니까 어쨌든 겉은 상관이 들어 불법 탈법 저지르면서 속으로는 정관이 바른 양 하는데 어떤 겁자랑 엮여가지고 그쵸 나한테 정관이 들어와서 정관이 나하고 어떤 원진기문이니까 어떤 배우자궁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공권력에 대해서 그쵸 불법 탈법 어떤 모습으로 들어와서 또 그걸 규제하는 정관이 들어오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든 어떤 제압당하는 모습이 또 이렇게 예측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진의 원진이 온다. 이걸 여러분들 조금 읽어주셔야 되는 게 이제 갑진년의 해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12신사를 우리가 보게 될 텐데 이 진이라고 하는 것은 일지나 월지에 따라서 월살, 화개살, 천살, 반한살, 오라천반 중에 하나로 이게 다가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의미를 월살은 뭡니까? 월살은 이게 달빛 보고 한숨 짓는다. 그쵸? 이거 달빛 보고 한숨 지을 수가 있겠고 월살은 또 장벽살이라고 해서 큰 벽에 부딪힌 것 같은 답답함을 느끼고 있고 그런데 달빛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 속에 달빛이 있다니까 그런 한 줄기 희망이 있다는 거죠. 한 줄기 희망을 잘 찾아야 되고
또 이제 달빛에서 어떤 이 돈을 주실 수 있는, 재물을 줄 수 있는 어떤 횡재수도 우리가 어느 정도 볼 수가 있겠구나. 화개살은 화려한 것을 덮는 마무리의 어떤 모습이나 마무리. 하던 거를 그만둔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화개살 같은 경우는 이게 묘지랑 같이 12호성의 묘랑 같이 동조할 경우가 있으니까 조금 답답해진다. 내가 하던 거를 마무리한다. 덮어야 된다. 이런 의미도 또 이제 볼 수 있고. 자, 천살은 말 그대로 이게 옥황상제 염라대왕을 만나는, 그러니까 좀 이렇게 하늘의 기운을 내려받는 겁니다. 하늘이 늘 지켜보고 있다. 그러니까 천살은 내가 벌을 받을 수도 있고요. 어떤 하늘의 혜택을 얻을 수도 입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늘과 좀 맞닿은 기운이 열리는 기운이니까 내가 절대 악행을 저지르거나 나쁜 짓을 하면 안 됩니다. 자, 반한살. 자, 반한살은 우리 이제 뭐 콩고물살이다. 뭔가 혜택이 있다.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으로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나한테 어떤 여러 가지 뭐 대회 나가면 상금을 받는다든지 상패를 받는 어떤 긍정적인 기일한 운으로 작용을 많이 하게 되는데, 자, 월살로 작동하는 것은 뭐죠? 월은 지지에 인호술이 있을 경우에 이게 진토가 월살로 작동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사주에 이렇게 인이 있어요. 그리고 술이 있어. 갑진이 날라왔다. 천간은 빼고, 그러면 11신살로는 그 이제 인지는 아까 방합이면서 격각이라고 했고요. 진술은 충이잖아요. 그래서 이 진이라는 글자가 나한테는 이게 월살로 작동을 하는 겁니다. 월살. 그러면 어떤 일이 좀 막힌다든가 답답해진다든가, 그렇지만 어떤 횡재수나 희망을 또 있다. 그리고 격각이니까 변화 변동이 있겠고 뭐 이동이 있겠구나. 진술충 내 인생, 그러니까 내년에 1사분기라든가 내 어떤 국가 조직이나 큰 어떤 외국에 어떤 나갈 일도 있고요. 외국 가서 뭔가 마무리를 할 기운도 있고, 그렇죠?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제 읽어줄 수도 있습니다. 월살. 그러니까 이 지지에 인호술이 있으면 월살로서 작동을 한다. 월살이 뭐다고 하는 것은, 어떤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12신살 강의 있잖아요. 그걸 조금 좀 잘 봐주시면 되고요. 신자진, 이게 진토가 오면 뭐라고 그랬죠? 이게 이제 화개살로 작동을 하는 겁니다. 화개살이면서 묘지니까 이걸 같이 이제 봐줘야 됩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뭐 자가 있어. 뭐 신이 있다. 이런 사주가 있었어요. 그 일지나 월지를 중심으로 이 진이라는 신자진이 삼합이 돼서 좋은데, 여기 이제 화개살이면서 뭐 임자다. 그러면 이게 임묘까지 하잖아요. 이건 천간은 그거 이제 또 읽어줘야 되니까 이 어떤 일이 완성이 되긴 하는데, 그게 어떤 거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일은 커지지만 일단 마무리를 함으로써 그에 따른 변화 변동이 우리가 예측이 되는 겁니다. 임수일간이라고 하면 이게 비겁의 기운이 강해지잖아요. 어떤 사람, 조직이 커졌지만 거기에서 어떤 일단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정리해고라든가 뭐 이런 모습으로 좀 정비를 해야 될 필요도 있는 모습으로 읽을 수가 있다. 사유축이다. 사유축의 일지나 뭐 연지에 있다 그러면 이 진토는 이제 천살로서 작동을 하는 겁니다. 사유축. 그러니까 일지에 사유축, 특히 일지나 월지에 사유축이 있으면 내년에 이 진토가 여러 가지 뭐 진유합도 되고요, 진사지망도 되고
축진 파도 되는데 이게 천살의 어떤 작동까지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줘야 되니까 바르게 살아야 된다. 하늘의 기운이 들어와서 내가 뭔가 촉도 좋아지고요. 천살 들어오면 꿈도 잘 꿉니다. 예지몽도 잘 꾸고 이런 어떤 작동이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해묘미가 있다. 연지나 일지. 그럼 해묘미가 있으면 진토가, 자 이게 이제 반환살로 들어오니까 해묘미 있는 분들한테는 뭐 진의 원진이지만 그래도 나중에 뭔가 좀 콩고물이 떨어지는 게 있을 수 있겠구나. 묘진 방합, 묘진 해. 자 진미는 뭐 파라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특별히 작동이 없어요. 그래서 반환살의 어떤 모습도 나중에는 우리가 한번 읽어줄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그거 외에 또 어떤 모습이 있느냐 그러면 우리가 사주에 약간 사화라는 글자가 있다. 그리고 진토가 날라오면, 자 나머지 요거 이제 진사지망을 읽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술해는 철라죠. 자 술해. 자 뭐냐 술해가 있으면 요건 이제 철라. 술해철이죠. 술해철라. 진사는 지망이고, 그래서 합쳐서 라망살이라고 이렇게 술해하는데, 이렇게 사화가 있다 그러면 진토가 오면요 뭔가 좀 그물에 걸린 것 같은 답답함, 욕심, 물질, 욕심에 따라 내가 이제 뭔가 이렇게 초심을 잃어서 답답하거나 어려운 현상을 또 겪을 수 있는 게, 사주에 사화가 있다면 내년에 갑진년에 진이 와서 지망이 어떤 현상도 우리가 읽어주는 것도 이제 우리가 한번 빼먹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하면서, 자 이제 지지의 여러 가지 글자들과의 관계와 그 운을 읽는 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지지만 딱 단독으로 읽지는 않고요. 천간과 지지의 관계부터 해서 하는 이런 어떤 퍼즐을 맞춰가는 모습이죠. 퍼즐 하나씩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내년 운 보는 법을 알아가고 있고, 자 다음 시간에는 여기에 이제 천간지지니까 12운성, 그 다음에 이 갑진년이라고 오는 이 모습이 있을 때 천간으로 이제 갑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원국에 지지에 이 갑을 품고 있는 지장간 있는 글자가 뭐 임목, 묘목, 해수를 어디에 깔고 있으면 거기에 따른 십성이나 그런 것들이 천간으로 드러나서 남들한테 보여진다, 대외적으로 알려진다. 이게 좋은 거다, 나쁜 거다라고는 이제 사주를 해석을 하겠지만, 요 다음 시간에 요거, 그 다음에 간목이, 그쵸? 뭐 해수의 봄 이게 장생이고, 진토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쵸? 뭐 간목이면 이게 편재고, 을목이면 관대지다. 그거에 따른 뭐 힘이 세계가 어떻다는 것은 다음 시간에, 자 1시간 반 가까이 여러분들이 말씀드렸는데, 좀 어려울 수도 있고요. 너무 기초적인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정도는 알아야 여러분들이 사주 운세 해석을 자유롭게 할 수 있거든요. 좀 부족한 부분도 있었겠지만, 요 정도만 알아도 여러분들이, 나머지 제가 설명 안 드린 부분 여러분들이 조금 유추해서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